네, 8페이지 제곱근의 뜻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막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뭔 말인지 잘 알아듣겠다 모르겠다? 그냥 쏙쏙 와닿진 않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팍팍 와닿지는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내용을 좀 손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어떤 수의 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 4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수인데? 2. 정말? 아니야. 플러스 2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죠. 맞습니까? 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동그라미의 제곱이 9가 됐어. 와, 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들어가. 너무너무 잘하네. 동그라미의 제곱이 25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예,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야. 동그라미를 제곱했어요. 그런데 2가 됐어요. 자,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요 수를 열심히 계산을 해봤다. 자,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414 알 수 없는 끊임없이 지저분한 어떤 수가 나오더래.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수가 이 안에 존재하더래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얘기하고 싶었어. 바로 얘는 이 지저분하게 별나게 생긴 이 녀석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끝없는 수를 여기에 다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이 안에 들어가는 수는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여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2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지수 법칙을 공부를 해보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A의 MN제곱이다 라고 배운 적 있죠? 유수야? 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네. 예,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 그럼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제곱에 2제곱은 몇 나옵니까? 2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런 수를 쓰고 싶었던 거야. 야, 얘는 도저히 더러워서 못 쓰겠다. 그쵸? 더러워서 못 쓰니까 이런 수를 쓸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얘 좀 빠르고 간단하게 쓸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2의 2분의 1제곱을 우리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루트라는 녀석을 자세히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생겼다? 한번 그림을 잘 봐봐. 루트라는 거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지? 거기에 보면 어때?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이거 무슨 글자 같아? 이자 같지 않아? 이자야. 무슨 글자라고? 이자야. 알겠습니까? 즉, 이 이는 요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좋아요. 사실 선생님이 보충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들어온 수 쓸래? 요런 수 쓸래? 요런 수 쓰겠지? 근데 수학자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를 앞으로 요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같은 수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요 2분의 1제곱 있으면 2분의 3제곱도 2의 3분의 1제곱도 있을 수 있을 테고 2의 4분의 1제곱도 있을 테고 2의 5분의 1제곱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걸 다 쓰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했어요. 얘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요 앞에 조그맣게 3자를 붙이고 요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얘는 요 앞에 조그맣게 4자를 붙이고 요렇게 쓰기로 약속했고 얘는 조그맣게 5자를 붙이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주의할 점은 얘는 5√2라는 수와는 전혀 다른 수라는 사실이야. 숫자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야. 알겠습니까? 루트 앞에 크게 쓰냐? 아주 조그맣게 밑에 작게 쓰냐요.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얘도 2자 써야 되잖아요. 원래 2자 써야 되지?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써서요. 생략한 거야. 2자에 한해서는 생략하자. 그러면서 그 생략된 2자의 느낌이 어디 들어가 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들은 요걸 볼 때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 요런 느낌으로 봐야 되고요. 읽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고등학생들 보고 얘 읽어보라면 못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아. 수학을 완전 허술하게 배워서 그래요. 얘 읽으라면 고등학교 애들 어떻게 읽는 애들이 있는 줄 알아요? 3√2 이렇게 읽어요. 안타깝지만 3√2는 얘야. 얘랑 얘는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 루트는 요 위에 있는 녀석부터 요 루트는 √2 이렇게 읽지. 근데 루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부를 땐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을 수 있다? 한국말로 제곱근 2. 얘는요 세제곱근 2. 얘는 뭐가 되겠어? 4제곱근 2. 얘는요 5제곱근 2. 6제곱근이 7제곱근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요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세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요런 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고요. 중학교 때는 오직 뭐밖에 안 배운다? 루트 하나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루트는 지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 제곱이다? 2분의 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루트가 어떤 수인지 조금 와 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루트라는 수가 어떤 수인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자, 읽는 방법 설명해 줄게요. 얘는 이런 수예요. 이렇게 막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렇게 읽는 거야. 맞지? 루트 2는 뭔데? 얘를 제곱하면 2가 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시작! 여기 2자가 숨어있네. 시작!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얘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얘는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얘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얘는 제곱하면 6이 되는 수. 와, 그럼 너희는 이거 알 수 있겠다. 얘는 뭐야? 시작! 세제곱하면 7이 되는 수. 얘도 알겠네? 5제곱하면 8이 되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루트가 어떤 수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요. 제곱근의 뜻이라는 이 8페이지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수 x를 제곱한답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하면 이런 상황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뭐가 됐대? a가 될 때, 와, 얘가 a가 됐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요 x를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또 하나 설명드리고 갈 거예요. 여백에 좀 필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의 뜻과 제곱근 A라는 말의 뜻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A의 제곱근은 뭐래? A의 제곱근은요, 바로 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대요. 그럼 너희들 얘기해봐.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인데? 요 동그라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뭔데?
루트 A지. 근데 꼭 붙여줘야 되는 거 있잖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였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A의 제곱근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요 두 개의 숫자를 얘기해요. 반면에 제곱근 A라는 말은 제곱근이 뭐랬어요? 영어로 루트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그냥 루트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요 용어를 혼동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세 번만 읽고 가도록 하자. 외워야 돼. 시작!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한 번 더.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한 번 더.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요 녀석도 두 번만 읽자. 시작! 제곱근 A 루트 A. 제곱근 A 루트 A.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이 a일 때 바로 요 식이죠? x는 a의 제곱근이며 이때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다?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은데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고 0의 제곱근은 0이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요거 필기하셨죠? 방금 선생님 썼던 거 필기했죠? 예.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야, 3의 제곱근을 좀 구해보겠니? 요런 얘기를 했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좀 구해보겠니? 라는 얘기를 했고요. 야, 0의 제곱근을 구해보겠니?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3의 제곱근의 뜻은 뭐냐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지. 맞아? 자,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네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를 찾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제곱은 곱하기잖아.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잖아. 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자, 내가 요번에는요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양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곱하는 상태일 거야. 그런데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제곱하면 항상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얘는 항상 0 이상의 수밖에 안 나오죠? 음수인 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3의 제곱근 구하세요 하면 답이 뭐야?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하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만들래. 제곱해서 마이너스 3 음수가 되는 수 만들래. 우리 그런 수 알아 몰라? 몰라. 없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만들란 내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뭔데? 0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의 제곱근, 3의 제곱근 같은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반면에 제곱하여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하지만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밖에 없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출제자가 A의 제곱근 구해보겠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예요. 이게 요 8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 자, 필수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집중해서 답을 얘기해보자.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지요. 그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다. 자, 제곱해서 0.36이 되는 수는 제곱해서 0.36이 되는 수는 0.36의 제곱근이지. 뭐가 있을까? 플러스 0.6과 마이너스 0.6이다. 자, x의 제곱은 49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예,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다. 자,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몇인데요? 계산하면 9지요. 9 이후로 마이너스 3의 제곱, 즉 얘는 9지. 9의 제곱근은 뭐다?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백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자, A의 제곱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A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뜻은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X의 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값,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A의 제곱근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개념도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거야. 시작!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의 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값. 한 번 더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의 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값. 한 번 더 A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의 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값. 그래서 우리 딱 봤더니 2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짝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에서 루트 25는 제곱수기 때문에 탈바꿈해서 5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 지난 시간에 살짝 했었던 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봐. 제곱해서 0.36이 되는 수. 이것도 뭔데? 0.36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x의 제곱은 49를 만족시키는 x값. 얘도 뭔데? 49의 제곱근이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모못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제 1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유제 1번 풀어보십시오. 죄송해요. 유제 2번 풀어보세요. 2번. 쏘리. 유제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5초 뒤에 선생님과 같이 풀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수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이래. 무슨 얘기냐면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는 수를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고 있는 수래. 선생님 많이 느낌이 오십니까?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는 수래요. 어떤 수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느낌이 좀 오십니까? 와, 여기 있는 수들의 특징은 전부 뭐야? 제곱수야, 제곱수. 그런데 야, 제곱해가지고 얘가 되는 수 찾아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여기 밑에 보이는 2가 그대로 오는 거야. 제곱해서 이 전체가 되는 수니까 요 수를 써주면 되잖아.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자, 이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자, 제곱해가지고 이런 수가 되는 수를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답은 뭐가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다예요. 여기에 보이는 5가 그대로 와도 되지. 맞아? 자,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얘는 양수인 상태예요. 제곱해서 이 전체 수가 되는 수는 어떤 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4 되겠습니까? 자, 제곱을 해서 이 전체 수가 되는 수는 어떤 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요.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어. 아, 4의 제곱근이구나. 4 풀어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물론 편한 걸 쓰면 좋지만 요거는 조금 더 원초적이지. 맞아요? 요 개념을 좀 익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것도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들은 어떻게 풀겠어? 0.3을 제곱하면 0.09 나오거든. 제곱해서 0.09가 되는 수는 뭐지? 얘야. 뭐 이런 식으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수를 그대로 뽑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정확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